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원화로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S&P 500을 10년 동안 들고 갔을 때 환차익까지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되는지 먼저 결론을 꺼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화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7% 안팎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정도를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했다면 한국 전체 투자자 기준으로는 대체로 상위 10% 안쪽, 넓게 보더라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개인 투자자를 전부 모아 수익률 순위를 공식적으로 매겨 공개하는 통계가 거의 없어서 상위 몇 퍼센트를 숫자로 딱 자르는 건 어렵고, 대신 평균적인 투자 방식과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성과의 범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정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위 몇 퍼센트라는 말을 들으면 시험 성적처럼 한 줄로 서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투자에서는 그 한 줄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상품이 다르고, 투자 기간이 다르고, 중간에 돈을 넣고 빼는 흐름도 다르고, 무엇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감당한 변동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금으로만 굴리면서 연 3%로도 충분히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누군가는 주식 비중이 높아서 연 15%를 벌어도 계좌의 출렁임 때문에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 연 50%를 벌었지만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돈을 연 6%로 굴려도 생활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만 보자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리는지, 그리고 그 보통의 범위에서 S&P 500 장기 투자가 어느 위치쯤에 서는지 그 감을 잡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 환경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큰 축이 있고, 주식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예금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힘을 얻고, 또 시장이 뜨거워지면 늦지 않게 올라타야 한다는 말도 동시에 강해집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투자 수익률을 갈라놓습니다.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자 수익률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지수를 사도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겁나서 나왔는지, 다시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특히 장기에서는 그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수익률은 종종 특별한 종목을 마친 사람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위 몇 퍼센트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괜찮아 보여도 실제 투자자들의 성과는 가운데에 몰려있지 않고 양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잘한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다수는 생각보다 평범하거나 심지어 손실을 경험합니다. 특히 한두 번의 큰 손실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성과를 좌우하는 건 큰 수익 한 번이 아니라 큰 손실을 얼마나 피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더 잘했다가 아니라 남들이 흔들릴 때도 내 행동을 고정한 결과가 누적됐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원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계좌는 달러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결국 원화로 생활하고 원화로 세금을 내고 원화로 계획을 세우니까 수익률도 마지막엔 원화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수익률은 두 겹이 됩니다. 첫째는 미국 시장 자체가 얼마나 올랐는지, 둘째는 달러가 원화에 비해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최종 성적표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S&P 500에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환율 덕분에 복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 올랐는데도 환율이 반대로 움직여서 체감이 밋밋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10년처럼 시간이 길어지면 환율은 잠깐 출렁이는 뉴스가 아니라 계좌의 결을 바꿔버리는 변수로 작동합니다.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으니 저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한 묶음으로 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10년은 한쪽으로만 편하게 올라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처럼 마이너스가 난 해도 있었고 2022년처럼 크게 빠져서 마음을 흔드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투자가 의미가 있는 건 그런 애들을 통째로 품고도 시간이 결국 결과를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한 총수익 기준으로 S&P 500의 연도별 총수익률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복리로 묶으면 달러 기준 10년 누적이 약 4배 수준이고 연평균으로는 14에서 15%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제 여기에 환율을 얹어볼게요. 같은 10년을 환율로 보면 2015년 말 달러 원이 대략 1180원 수준에서 2025년 말에는 약 1444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달러가 원화 대비 연평균 2% 정도 강해진 효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화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들고 있을 때는
이 정도가 추가적인 바람이 되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14에서 15%였던 연평균 수익률이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7% 안팎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피부로 와닿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년 동안 연 17%가 복리로 쌓이면 원금이 대략 4배에서 5배 가까이 불어나는 흐름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넣는 분도 있고 중간에 생활비로 꺼내는 분도 있어서 계좌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평균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등을 하나 켜고 가야 합니다. 최근 10년이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의 10년이 똑같을 거라고 믿는 순간부터 투자는 불편해집니다. 시장은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힘도 있고 평균을 훨씬 벗어나는 시기도 있고 환율은 특히나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10년은 달러 강세가 원화 수익률을 더해주지만 반대로 어떤 10년은 원화 강세가 달러 수익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는 환율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환율이 내 편일 때도 내 적일 때도 내가 할 행동이 같도록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정한 행동으로 시간을 분산시키고 한번 정한 비중을 지키고 지나치게 오른 쪽은 조금 줄이고 뒤처진 쪽은 조금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변수를 흡수하는 겁니다. 환율이 걱정되면 일부를 환해지로 바꾸는 선택도 있지만 그 또한 비용과 기회비용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쪽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화 기준 연 17% 안팎을 10년 동안 달성했다면 한국에서 상위 몇 %냐? 이걸 현실적으로 보려면 비교 대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돈은 여전히 예금, 적금, 보험, 연금 같은 안정적인 그릇에 담겨 있고 그런 그릇들은 주식시장의 장기 복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자산 보유자까지 넓게 보면 연 17%를 10년 복리로 유지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만 떼어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과도한 매매와 심리적 편향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꾸준히 있고 한국 주식시장 개인의 연간 매매 회전율이 매우 높게 추정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수에 길게 붙어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소수이고 그 소수가 또 10년 동안 흔들릴 때마다 규칙으로 돌아오면서 버틴다면 희소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0년이라는 특정 구간에서 S&P 500을 환율까지 포함해 연 17% 안팎으로 굴렸다면 한국 전체 투자자 기준으로 상위 10% 안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위 2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재능의 증명이라기보다 시장의 중심을 택하고 변수를 받아들이고 흔들릴 때마다 규칙으로 돌아오는 습관의 결과일 확률이 큽니다. 결국 마음 편한 투자는 남의 수익률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속도에 맞는 위험을 지키면서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조용히 반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